어떤 모양으로 패여 있는지는 흉터마다 다 제각각 흉터에 대해 분석하고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를. 안녕하세요. 흉터 지워주는 한의사들의 로다마니원 수원점 이상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40대 남성분의 양볼, 관자놀이, 그리고 미간에 위치한 여드름 흉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드름 흉터의 종류를 모양에 따라 크게 롤링형 흉터, 박스카형 흉터, 아이스픽 흉터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지만 이분의 흉터를 한번 보시면 분류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흉터의 모양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각각 다른 모양의 흉터들이 어떤 치료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흉터가 바뀌어 나가면서 흉터가 치료되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히스토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창시절에 생긴 여드름의 후유증으로 생긴 흉터고요. 전형적인 예파토리죠. 피부과에서 프락셀 치료를 한번 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프락셀의 구체적인 종류는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살펴봤고요. 바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시술 전 사진입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미간 그리고 양볼의 팔자주름 근처에 있는 흉터들입니다. 이런 흉터들은 정상 피부와 경계면이 뚜렷하므로 박스카형 흉터라고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좁고 깊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아이스픽 흉터라고 해야 할까요? 가끔 환자분들이 병원으로 문의를 주실 때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흉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흉터들을 분류학적으로 어떤 흉터에 속한다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흉터가 형태학적으로 정확히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입체적으로 잘 확인을 해야지만 치료의 방향 그리고 치료의 계획이 완벽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사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측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양쪽 볼 그리고 관자에도 흉터가 많이 있습니다. 흉터의 깊이가 조금씩 다 다르군요. 그래서 정확히 이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기본적으로 흉터를 봤을 때는 측면 부위에 있는 흉터가 상대적으로 흉터의 너비가 조금 더 넓고 깊이가 조금 얕아서 6회에서 한 8회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팔자주름 근처에 있는 정면부 흉터는 좁고 깊은 형태의 흉터가 많아서 10회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3번 먼저 한 이후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미간 부위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고요. 팔자주름 근처의 흉터도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이렇다 하게 깊이감이 확 좋아진 느낌은 없습니다. 자, 이제 측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이쪽은 조금씩 변화가 느껴집니다. 관자라든지 아니면 눈 아래에 있는 깊은 흉터들은 이제 깊이감의 차이가 조금씩 느껴집니다. 왼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끝 아래에 있는 깊은 흉터는 아직까지 많이 깊어 보이네요. 그렇지만 관자에 있는 다른 흉터들 그리고 볼에 있는 흉터들은 확연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5회차 이후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젠 정면에서 본 사진도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 미간에 있는 흉터들도 깊이가 많이 얕아지고 개수도 많이 줄어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팔자주름 근처에 있는 흉터도 깊이가 심해서 어둡게 보이던 바닥 부위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관자 부위나 볼 측면의 상황은 조금 더 좋습니다. 원래 깊이가 더 깊었던 몇몇 부위의 흉터를 제외하고 난다면 붉은기가 좀 빠지고 난 이후에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회차를 진행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붉은기가 모두 다 사라진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간을 먼저 보시죠. 대부분의 흉터는 거의 사라졌고요. 깊이가 많이 심했던 몇 개의 흉터들만 군데군데 얕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팔자주름 부위의 흉터는 역시 여기도 이제 큰 흉터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요. 왼쪽, 오른쪽 모두에서
몇 개의 흉터만 얕게나마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측면부에 있는 흉터도 마찬가지네요. 오른쪽 볼은 여기, 그리고 여기, 왼쪽 볼은 여기, 그리고 눈썹 끝 부위, 이렇게를 제외하면 사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술을 마친 이후에 환자분과 대화를 좀 통해서 남아있는 흉터까지 마무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사진보다는 육안으로 조금 더 보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모두 12회차 진행을 했고요. 제가 처음 예상한 것보다는 회차를 조금 더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예상한 대로 잘 나와졌고요. 마지막 시술 후에 사진을 보시면 미간 부위에 있는 흉터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면부 팔자주름 부위에 있는 흉터도 대부분은 사라진 모양이고 이젠 오히려 모공이 가장 크게 보이네요. 측면 부위를 보면 이제 오른쪽의 경우는 관자는 꽤 매끈해 보이고요. 볼에 있는 두 개의 큰 흉터도 흔적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경우에는 눈썹 끝에 있는 가장 큰 흉터만 약하게 좀 흔적이 남아 보이고 볼은 남은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섬유화되어 있었던 큰 흉터는 그 부위만 흔적이 조금 남아 보입니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흉터의 종류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정확한 흉터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봐서 패여 있다는 모양은 같지만 그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패여 있는지는 흉터마다 다 제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지만 모두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흉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모양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새살침이라는 이름으로 치료는 하지만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치료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치료 이후에 예후가 다르게 진작되고 치료 후에 결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사진을 보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원하셔서 직접 흉터를 육안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숙련된 전문의에게 검진 한번 한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면서 흉터에 대해 분석하고 예후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케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